활용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11일 오후입니다. 장마감 이후인데요. 우리 시장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 내용도 좀 있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시장 얘기부터 잠깐 좀 드려보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강보합권 출발을 했던 우리 시장이 아침에 10일까지의 이 수출입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적자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로 인해서 한 차례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 시장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일본 시장이 워낙 오늘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따라갔던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중국 시장이 오늘 아침 무렵에 이 완다그룹의 뭐 분식회계 관련된 루머들이 좀 돌았습니다. 이거 아직 확인 안 됐고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상황들, 이게 중국 시장에서 완다그룹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정도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루머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이 루머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급락이 시작이 됐고요. 중국 증시 급락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시장에 부담을 좀 주었고, 여기다가 중국 상해 지역이나 마카오 지역에 또 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봉쇄 얘기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런 오늘 중국 쪽에서의 이 악재 종합 선물 세트들이 뭐 한꺼번에 조금 쏟아지면서 중국이 오늘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 밀림이 나왔었고요. 오늘 차트상으로 보면 어차피 오늘 오늘 또는 내일 조정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아마 차트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정도의 상황. 다만 견조한 조정으로 낙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정도 같으면 무난한 견조한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지금 흐름에서 최근에 보면 중국과 글로벌 시장들이 우리 시장 마찬가지고 디커플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중국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만 우리 요 정도로 지금 선방을 한 모습. 일본 증시는 상승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1%대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선거 결과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해소의 그 시장의 해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마감을 하고 나서 오늘 뭐 동시효과 무렵이죠. 동시효과 무렵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선물은 다시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1000억대 이상의 매도로 동시효과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지금 마감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얼마 안 되는 물량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워낙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물량으로 시장 조금 눌러놓고 지들은 밑에서 지금 또 받고 있는,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최근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뭐 제법 여러 번 이런 경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뭐 미국이나 이런 대체적인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지금 투심이 좋지 않잖아요.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었습니다. 6월까지.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지금은 공포 구간 정도로 약간 올라왔어요. 투심이 좀 개선이 됐죠. 개선이 됐는데 지금도 공포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어떤 변수만 생겨도 시장은 일단은 깜짝 놀라고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물밑에서는 계속 신호들은 잡혀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뭐 그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게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주 이제 뭐 주 중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 후반까지 워낙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계 심리, 우려감, 눈치 보기, 이런 식의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됐던 오늘 하루 시장이었습니다. 아마도 내일도 눈치 보기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흐름, 투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금리와 관련한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올해 연말까지의 이 기준금리를 3% 정도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요 정도로 지지를 할 거야. 라는 쪽에 언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3.4%, 이제 상단으로 치면 3.5%란 말이에요. 3.5%인데 0.5가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고, 지금 현재 1.75%포인트의 지금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요번 7월달 0.75가 예상되는 상황, 물론 CPI까지는 확인해야 되고 기대 인플레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대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0.75를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2.5%가 되죠. 일단 우리하고는 금리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빅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금리 역전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번 달 안에. 이제 어쨌든 2.5%가 되면 연말까지 3%를 얘기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FOMC 3회, 그리고 올릴 수 있는 그 폭은 0.5. 그렇다면 한 번 올릴 때 베이비 스텝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0.25%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도 있는 상황. 요런 정도의 흐름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후장에 또 이제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미국 시장의 금리에 대한 예상치가 나왔죠. 피치사에서 예상한 미국의 올해 연말 금리는 3.0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5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는 3.5로 가고 있는 시장의 컨센은 3.5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런 얘기들이 제가 6월 중하순부터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월 말에는 제가 금리 인하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시장에서 이제 7월 넘어오면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면서 얘기였는데, 저는 올해 초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1분기 말 내지 2분기 초까지 지금 땡겨진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저는 올 초로, 그러니까 내년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3.0의 얘기를
라파엘 보스틱 연은총재가 한번 얘기하고 나서 오늘 바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만만치 않게 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거의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어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요일 밤이죠. 부터 시작해서 발표가 되게 될 CPI.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고요. 마지막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단 헤드라인은 뭐 지금 8.8, 8.9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8.8이든 8.9든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뭐 이게 큰 문제는 안 될 거고 핵심 그러니까 근원 PCE가 더 중요한 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원 PCE가 만약에 지난달 6%에서 또 밑으로 이렇게 하향하는 이 5%대를 보이는 지금 현재 이 컨센은 5.7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0.75의 가능성은 아직도 높습니다만 그 다음번부터는 50 가기 좀 부담스럽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8월 FOMC가 없는데 7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6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달에 6월 초중순에 국제유가가 122달러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랬다가 6월 말에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7월 초에는 100달러 이하를 보기도 했어요. 지금 다시 뭐 100달러 초중반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아직 이번 달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꺾여갈 가능성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13일부터 16일까지 중동 순방 여기서 사우디한테 지금 당근을 하나 내민 상태잖아요. 무기 수출하겠다라는 신무기 수출 관련해 가지고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당근책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중동에 가서 어느 정도 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국제유가는 조금 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베네수엘라 쪽이라든지 이란 쪽 다시 또 협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국제시장으로 조금 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국제유가는 이게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국제유가가 빠지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사우디 쪽이나 중동 쪽에서 증산이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베네수엘라나 이란 쪽에서 조금 더 증산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더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제유가는 제법 많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 가장 메인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기 시작을 하면 빠르게 CPI든 아니면 PC이든 빠르게 안정을 찾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8월 지표를 보게 될 때, 7월 지표를 보게 될 때, 그리고 나서 FOMC가 진행이 되는 9월 FOMC가 시작될 때 무렵에는 제법 인플레이션이 제법 꺾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기본 컨센은 50bp입니다만 그때 가서는 25로 낮아질 가능성이 확실히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제가 원하는 건 조금이라도 빨리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번 7월 FOMC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고용보고서나 CPI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7월 FOMC에서 0.75가 아닌 0.5의 가능성을 조금 보면서 바로 시장의 안정화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7월 0.75는 거의 뭐 확정적인 분위기가 고용보고서 나온 결과로 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지고 CPI가 아주 강하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면 0.75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대신 요게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다음 달 물가 지표들을 볼 때부터는 시장이 확실히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 속도 둔화까지 같이 겹치면서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때 무렵에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인플레가 아니라 이제 경기 침체를 막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가 자꾸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초로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 실제 단행되는 내년 연초로 넘어가면서 그런 쪽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률이 그렇게 낮아 보이진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짧게 보면 한 1년 정도 정말 힘들었던 구간은 6개월이었습니다만 뭐 짧게 보면 1년 정도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보여왔고 좀 길게 보면 수급이 깨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본다면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고 조정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모두 다 지금 진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상황, 마치 지금 우리 힘든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인데 그 속에서 이제 그 끝에 저쪽 끝에서 뭔가의 희망의 빛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커지려고 폼을 잡는 그런 정도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오늘의 현실은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 정도로 완화되어 있는 정도, 아직도 공포 구간.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내일 하루하루로 보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요번 CPI를 기준으로 뭔가 조금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요번 FOMC가 아마 지나가고 나면 확실히 조금 달라지는, 거기에 다음 달 이제 CP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달 말에 PC도 포함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시장은 점차적으로 지금 워낙 경기 침체와 관련해 가지고 침체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완전 경기 침체가 돼서 리세션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또 한번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겁을 주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물론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100%라는 게 없으니까요. 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결코 그렇게 높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구간들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시장의 지금 변화들은 조금 분명히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들에서는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표들이 이제 경제 이벤트들,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최악의 상황이 나오면서 깨고 흔드는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최악의 피크는 지나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7월 초부터. 이제 그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후장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